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의 주식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식 술술. 안녕하세요. 진행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자, 저희는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짚어보고요. 전문가님과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야기까지 술술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요즘 대응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시장 흐름입니다.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오늘 역시도 시장은 좀 경계심을 보였는데요. 이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종목별 변동성 장세까지 이어지면서 참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참 고민이 많아지는 이럴 때일수록 저희 주식 술술과 함께 시원하게 계좌 속 고민들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과 함께 오늘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분과 함께라면 내 고민이 저절로 술술 풀릴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신데요. 서른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신 분이 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좀 설렜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에서 인사는 처음 드리는데요. 이제 주식과 선물 병행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 있는 전문가 서른지라고 합니다. 9월 달이 이제 거의 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계좌는 안녕하신지요? 아마 지금쯤이면은 참 하반기 스타트가 애매한가 싶은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제가 이 타이밍에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고민들 잘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증시 그런 제공 많이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여신과 함께하는 주식 술술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시장 사실상 좀 대응하기 쉽지가 않았거든요. 오늘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재미는 없었죠. 그리고 오전장에 이제 상한가나 이런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은 거의 이제 두산 그룹주들이 이제 확실히 꽉 잡고 있었던 그런 장세였는데요. 뭐 지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최근 하락세를 좀 딛고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강하게 상승세를 좀 잘 보여줬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장세여서 양 지수가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지루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그 매도세가 좀 코스닥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장이었는데 아마 코스닥으로 오늘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에 매수한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안 갈까라는 또 의문을 가지셨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 쪽에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로봇 관련주들을 이제 중심으로 좀 강한 장세의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업종들이 조용한 장세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면은 이상하게 안 가는 그런 움직임이 또 연출되다 보니까 다소 좀 지루한 움직임도 나타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저와 함께 좀 풀어가신다면은 지수가 안 가도 나는 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증시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수 흐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볼게요. 사실 오늘 좀 혼조세 속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상당히 좀 변동성이 좀 있었잖아요, 전문가님. 네. 근데 뭐 주 후반에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이벤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도를 역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연스럽게 이 파도를 타면서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강할 때는 내가 자신이 없는 장이라면은 굳이 매수에 나서지 마시고 조금 관망하셨다가 방향성이 좀 강하게 잡혔을 때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다, 나는 그럼에도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또 오늘 짚어드린 업종과 종목을 눈여겨보신다면은 하반기에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네, 우리 주식 여신과 함께 하반기에는 내 계절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오늘장을 좀 어떻게 파악하셨을지 한 줄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딱 한 줄로 좀 요약해본다 하면은
보시면은 어떻게 정리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를 제가 멜로디를 넣어서 말씀드리면은 생생할 네. 것 같은데 너무 오글거리는 걸 하려니까. 좋아요. 네. 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장세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게 지수 전반적으로는 좀 조용했지만 이상하게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사는 종목만 안 가는가 그게 아니라 정말 오르는 업종 그리고 종목들만 지금 단독적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장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표면적으로는 되게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강한 종목들은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숨바꼭질 같은 장세 속에서도 그런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선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주식 시장이 지금 숨바꼭질 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내 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잘 안 가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또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있고요. 잘 가는 급등 종목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종목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채널에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노란톡 채널에서 주식 술술 서른지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란 톡방도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노란 톡방 입장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스캔만 하셔도 자그마한 링크가 뜹니다. 조그만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입장하시면 바로 우리 서른지 대표님이 짠 하고 맞이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QR코드가 좀 활용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우리 대표님 이름 서른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식 술술 계속해서 이슈 특징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봤어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자 상반기부터 해서 이 기술주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었는데요. 이제 첫 선발 주자가 이제 로봇이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다 포함하는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이 상반기 때 강한 순환매가 진행이 됐었는데 하반기 역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9월 달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 이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핫한 열기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는 꾸준하게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 열기를 이어서 제가 또 이제 이번 달 8월이죠. 죄송합니다. 8월달 중순 정도에 또 제가 선침해로 제시를 해드렸었던 종목이었던 SP시스템즈가 오늘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조용한 장세에도 불구하고 상한가가 나왔다는 거 굉장히 잘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19,000원대의 매물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고가를 다시 한 번 더 달성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이 종목을 또 선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위쪽에 대기 매물이 크게 많이 몰려있지 않다 보니까 고가만 새롭게 경신을 해주면은 고가가 가벼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를 뿜어낼 수 있어서 제가 이 차트적으로 또 상장 시기까지 맞물려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가격적으로는 이제 2만 원을 앞두고는 있는데 일단은 1차 매도를 하면서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해주었고요. 여러분들이 목표는 있지만 항상 리스크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19,000원대 정도에서 1차 매도를 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2만 원을 터치를 하고 이 로봇 관련주들이 이 시장 자체에서 업종의 순환매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가격적인 조정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한데 당연히 위쪽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약하기 때문에 대응 전략 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노란톡 채널 또는 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전략에 대해서도 좀 받아보시면 보다 안정적으로 대처가 가능하실 겁니다. 네, 아무래도 10월에 IPO 대여 상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와 함께 이 로봇 관련주들이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도 SP시스템스 상한가를 이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잘 잡아주셨습니다. 지금은 1차 분할 매도를 완료하셨고요. 지금도 보유 중이신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이 좀 재공략해보고 싶다. 나도 이 로봇 관련주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입장하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채널로 먼저 참여 가능하신데요. 노란톡 채널에 주식술술 서른지 검색하시고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QR코드 통해서 QR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서른지 대표님 이름 3글자 보내셔도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식술술 이제는 우리가 이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과연 우리 계좌에 쏠쏠한 수익을 또 안겨주실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바로 알려주시죠. 네, 제가 이 종목을 준비한 또 이유를 말씀드려야지 네. 납득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자,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K관광 로드쇼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가 가능하면서 또 이제 대명절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도 이 추석 명절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단체 관광이 가능해지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업종군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중국 단체 관광 수혜 관련주, 유커 관련주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중국 관련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한다라는 기대감에 좀 화장품 관련주들도 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히든 종목은 좀 비슷한 섹터일지 궁금해지거든요. 힌트 살짝 더 주시죠. 네, 좀 티 안 나게 힌트를 네. 드리자 하면은 좀 포괄적인 의미로 뷰티 관련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 역시 또 아름다우신 블링블링하신 전문가님답게 뷰티 관련주로 또 히든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살짝 더 힌트를 좀 캐보고 싶거든요. 우리 전문가님을 더 괴롭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조금만 더 힌트를 주시죠. 히든 종목 힌트. 네. 제가 이따가 네.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긴 할 건데 힌트를 워낙 또 원하시니까. 글자 수라도 좀 궁금합니다. 글자 수. 글자 수. 글자 수면은 4글자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글자. 네. 오, 네 글자라는 힌트까지 주셨습니다. 이 네 글자의 화장품 관련주, 이 문체부의 K관광 로드쇼 개최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다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링크 타고 입장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잠시 뒤에는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술술 풀리는 주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요즘 같은 증시에서 누구 하나 좀 속 시원하게 앞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렇게 한마디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심정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이런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운세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간 이 증시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 운세를 조금 더 안다면은 여러분들 이 한 주간은 최소한 조금 더 든든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증시 운세 한번 같이 뽑아볼게요. 자, 폭풍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마라라는 운세가 나왔는데요. 자, 과연 어떤 폭풍이 몰려오고 이 폭풍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하는지 그 업종까지도 같이 알아볼 텐데요. 자, 좋은 색상이 빨간색입니다. 제가 오늘 또 레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왜 빨간색까지 우리가 같이 또 좋게 봐야 하는지까지 한번 연결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한 주간의 이번 증시 캘린더입니다. 자, 월요일 오늘이죠. 문체부에서 2023년 K 콘텐츠 엑스포를 개최를 했습니다. 자, 콘텐츠라는 데다가,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신다면은 자, 콘텐츠 관련주와 관련해서 이 정부에서의 조금 더 강한 지원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콘텐츠 관련주도 좀 잘 올랐거든요. 제가 오늘 증시에서도 4개의 종목이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콘텐츠 관련주로 DNC 미디어까지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콘텐츠 관련주는 또 오늘이니까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톡방 들어오시면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국정원에서 방산침해 대응 협의회를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산기업 15곳이 모여서 대장까지 뽑는 그런 이제 협의회였는데 향후 이제 앞으로 있을 또 협의회 같은 경우도 스케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주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요번에 대장이 되는 회장직을 맡게 되는 기업이 또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방산 관련주 좀 관심 있는데 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이 섹터의 주도주는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도주도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자, 그리고 내일이죠. 오펙 월간 보고서 이제 산유국들이 앞으로 이 수급 원유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듯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인플레이션을 재유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또 두려움까지도 증시의 발목을 좀 잡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오펙의 월간 보고서를 통해서 앞으로의 유가 동향까지 좀 살펴보신다면은 이 전반적인 증시 흐름까지도 연결지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서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애플에서 아이폰 15 시리즈가 공개가 됩니다. 저도 아이폰만 꾸준히 써왔는데요. 제가 지금 12를 쓰고 있어요. 12를 쓰고 있다 보니 이제 15까지 나왔어요. 저도 꽤 썼거든요. 그래서 15를 바꿔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아이폰 15 시리즈 중에서 특히나 또 카메라에 또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카메라 관련주 연결시켜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폰과 관련해서 어떤 이제 종목들이 조금 더 강한 시세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둔 게 있거든요. 영상 자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박 터지거든요. 이때 이제 8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물가가 잡혔냐, 잡히지 않았냐, 잡히지 않았다면은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동결 쭉 해오다가 다시 한은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좀 열어뒀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계속 동결로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피해를 보는 업종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보는 업종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으로 좀 나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쏘아올리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자료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문체부의 K건강 로드쇼 개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슈로 잡은 섹터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옵션 만기일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격주로 있는데 이번에는 한 주로 묶였어요. 어쩌다 보니.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면 어쩔 수 없이 수급적 변동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 날 미국이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 이거에 대한 대기 심리 역시도 벌써 전날부터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수목금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애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결정을 합니다. 다음 주에 미국에서 금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올릴지 말지 이 여부도 미국이 과연 어떻게 할지 그거를 또 가늠하에 볼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 금리 결정 목요일에 있으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물가 그리고 수급적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후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처음으로 통신사 대표들과 첫 회동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신비와 관련된 이슈, 또 통신과 관련된 법안 개정안 관련된 이슈들이 또 동반될 수 있어서 굵직굵직한 이슈들은 있어요. 이런 이슈들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고 증시는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여러분들 반드시 수익은 날 수 있거든요. 그런 업종군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굵직하게 잡았던 이 K관광 로드쇼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관광 산업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흐름을 좀 살펴볼게요. 1998년도 기억하실 겁니다. IMF였죠. IMF부터 해서 2017년도까지 약 20년간 양적 성장과 그늘이 함께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최대 방한 시장이었어요. 정말 많은 인구들이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특히나 16년도에는 8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인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저가 관광 그리고 혼잡 등이 좀 문제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그거에 대한 큰 수혜는 또 아쉽게 보지 못했던 20년의 세월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한한령으로 이제 단체 관광이 중단이 됐었죠. 정말 돈이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갑자기 발길을 뚝 끊으면서 개별 관광객이 유치를 좀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이었었고 거기에다가 대혼란이었었던 2020년도에는 또 코로나로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 발목이 잡히면서 문이 닫혔었죠. 그래서 이 관광 산업들 전반적으로는 거의 닫혀 있었던 그런 장세였는데 자, 2023년부터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재개 후에 질적 도약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까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2023년도에는 개별 관광객 회복세가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여기에 대한 타겟 자체가 중상류층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가 관광만 유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예 돈을 확실하게 쓸 수 있는 타겟층을 삼으로써 적게 벌더라도 적게 팔더라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중상류층을 타겟을 하면서 고부가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가 관광 재발을 또 방지하면서 이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 K관광 로드쇼가 뉴욕에서 먼저 7월 달에 열렸는데 과연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큰 광장에서 이렇게 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딱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등이잖아요. 그래서 이 큰 광장에서 여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정말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광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K푸드 시식 부스에서 우리나라 또 치킨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치킨에 또 시식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또 이런 데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K푸드를 또 직접 체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식문화 역시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있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자, 그다음 보시면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에서 이제 열립니다. 상하이와 베이징 중심으로 열리게 되고요. 자, K관광 로드쇼가 개최가 되는데요. 자, K컬처 관광 이벤트 이 백선. 자, 백선이면은 파생되는 이 관광 상품이 정말 많겠죠. 이 백선과 연계되어 있는 관광 상품 개발을 나서고요. 자, 중국의 MG.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세대 MG.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MG를 MZ라고 하면 안 돼요. MZ라고 하면은 나이가 나옵니다. 꼭 MG라고 하셔야 돼요. 저도 이 순간 보면서 순간 MZ라고 할 뻔했는데 자, 중국의 MZ 세대는 자, 아무래도 이제 보여지는 거,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성형이나 미용 쪽으로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중장년층은 이제 더 이상 뭐 미모 상관없어. 이제는 건강이 최고야 하면서 건강 쪽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대별로도 확실히 어떤 분야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다르다 보니 그런 쪽으로 각자 개별화해서 좀 특화되는 그런 관광 상품을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회의, 전시, 박람회 등 고부가 비즈니스 관광에 대한 유지를 할 건데요. 자, 여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회의나 전시, 박람회. 아무래도 큰 홀이 필요하겠죠. 여러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컨벤션 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 컨벤션 홀을 갖고 있는 호텔에 대한 수혜가 가능해지겠죠. 근데 호텔에다가 또 면세점까지 있는 호텔이면은 면세점 수혜까지 자연스럽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카지노, 크루즈 등 이 고소득 관광객 유치를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앞서서 우리가 지난 20년 이 저가 관광으로 많은 인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수혜를 보지 못했던 그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 이번에는 아예 타겟층 자체가 고소득이고 고소비가 가능한 그런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카지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선에도 있죠. 정선에도 있고 또 이번에 영흥도에 또 새롭게 큰 또 이 리조트를 조기 개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뭐 호텔 그리고 리조트 거기에 뭐 카지노 또 여기에 또 연계하면은 면세점까지 같이 연계해서 보실 수 있고 뭐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렇다 뭐 크루즈 산업이 커진다 해서 뭐 조선주가 크게 가기는 좀 힘들어요. 조선주 자체는 뭔가 사람을 실는 것보다 어떤 물건을 실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크루즈 관광이 크게 뭐 성행을 하더라도 이게 조선주를 크게 움직이기는 좀 약하거든요. 오히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정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시에서 이제 뭔가 상승 초입 단계에 가장 먼저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조선 관련주이기 때문에 크루즈 산업 이제 뭐 커질 수 있겠네, 관광 산업 커질 수 있겠네, 조선주 그래서 연결 지어 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 해운 관련주까지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크루즈 관광 산업으로 연계해서 보기엔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K컬처 그리고 K스포츠와 관련해서 이 테마 상품으로의 방한 동선을 또 시기적으로도 다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K컬처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 같은 경우 뭐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지역으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관광이 가능해집니다. 지역 관광이 가능해지면은 뭐 그 지역까지 가려면 운송수단 필요하죠. 운송수단 필요하고 그 지역에 가면은 또 묵어야 돼요. 자야 돼요. 뭐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숙박업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근데 가서 보고 자고 끝이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죠. 자연스럽게 또 외식업까지도 여러분들이 연계지어서 보실 수 있고요. 자, K스포츠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또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크게 또 여름 스포츠들이 있고 겨울 스포츠들이 있어요. 여름은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우리 이제 겨울 스포츠를 준비해봐야 될 텐데 겨울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스키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이 스키장을 가면은 뭐 렌탈비부터 해가지고 또 멀리 있다 보니까 숙박비 이런 게 자연스럽게 뭐 패키지로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여름 스포츠랑 비교해서 보면은 뭐 보드를 탄다 쳤을 때 남성분들 기준으로 그냥 뭐 밑에 한 장만 입으면 되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춥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옷 자체도 두꺼워지고 단가도 높아지다 보니까 금액이 비싸요. 그렇게 되면은 뭐 스포츠 용품만 하더라도 이 단가 자체가 높아져서 관련 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높게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가 관광 상품에도 불구하고 의류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연계지어서 보실 수 있고 보통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은 서울에 국한돼서 많이 놀게 됩니다. 동선상. 근데 이렇게 K컬처, K스포츠를 활용하게 되면은 지역 관광으로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오래 놀 수밖에 없겠죠. 멀리까지 갔는데 뭐 하루 이틀 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기 여행까지도 가능해지면서 지역 개발, 지역 이 경제를 좀 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중국엔 맞춤형의 K뷰티, 의료 서비스. 뭐 아까 전에 중국의 MZ세대들은 뭐 성형이나 피부 미용 이쪽으로 관심이 있고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건강, 그리고 건강 검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제 연령대별로 그런 특성을 살려가지고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에 여러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중국이 한국 문화 컨텐츠에 대한 이용 용이성 그리고 그 호감도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컨텐츠별로 경험자 5점 척도 평균이에요. 근데 숫자들 대부분 보시면 뭐 4점, 뭐 3점이어봤자 3.9점이죠.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문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용이성과 호감도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자, 지금 제가 이 섹터를 주요하게 보는 게 중국의 단체 관광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에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를 우리가 가려내야 돼요. 아까 전에 연계되어서 볼 수 있는 섹터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섹터들의 많은 종목들을 다 사실 수가 없잖아요. 정말 최고로, 정말 강하게 올라가 있는 업종에서 제일 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별을 해내셔야 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저는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자, 확실히 용이성과 호감도가 같이 높은 거는 이쪽이죠.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 관련주, 여러분 뭐 게임주 담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정말 안 가죠? 왜 이렇게 안 가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안 갑니다. 아무래도 한한령 관련해서 좀 발목이 잡힌 모습인데 제가 게임 관련주는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게임 관련주도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자, 섹터별로 보시면 뭐 음악도 있고 게임, 패션, 음식, 영화, 애니메이션, 뭐 뷰티, 드라마, 출판물, 웹툰, 예능 뭐 이렇게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요. 좀 비등비등하게 유지되는 게 음악이 있고 그다음에 패션, 그리고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네,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가 내가 이용하는데도 편해. 불편한 건 없어. 그리고 호감도도 높아. 딱 밀당은 아니죠. 나는 좋지만 너도 날 위해 다가와주고 있는 내가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굉장히 좀 균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수급적인 불균형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닌 균형인 상태는 크게 폭발적으로 시너지가 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거는 이용의 용이성인 거죠. 내가 호감은 있었는데 다가가기엔 너무 힘들었던 그대. 하지만 내가 이번에 단체 관광을 통해서 당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은 그 호감도는 자연스럽게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한 갭 차이가 좀 강하게 발생했었던 거는 바로 이 뷰티입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바로 이 뷰티인데요. 자, 뷰티 같은 경우는 호감도는 높아요. 4점대인데 이용의 용이성은 낮습니다. 아쉽죠. 아마 이 뷰티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도 있고 뭐 뷰티 기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뭐 화장품이 대표적으로 뭐 증시에서도 강하게 섹터적인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죠. 화장품은 어차피 해외 직구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용에 대한 용이성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런 뷰티 기기, 직접적으로 선생님과 맞닿아서 시술을 받아야 되는 내가 그 은우님을 만나러 가야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은 바로 이 뷰티 쪽에서 다가갔을 때 호감도는 이미 높기 때문에 이 용이성만 높아진다면은 바로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여기에서 갭 차이를 조금 더 보이는 거를 더 다뤄보자면 뭐 출판물도 있어요. 출판물은 이제 호감도는 낮은데 이용의 용이성이 비교적 낮은 상태예요.
그렇게 보면은 출판물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좀 해외 직구로서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예능 같은 경우 예능 뭐 우리나라 예능 재밌죠. 근데 우리나라 뭐 단체 관광 와가지고 예능 체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OTT 플랫폼 같은 경우로도 충분히 이 용이성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출판물과 예능 비교적 갭 차이는 있지만 충분히 굳이 단체 관광이 아니더라도 메꿔질 수 있는 그 갭이라서 여러분들이 최선호 섹터로는 뷰티 관련주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또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이고요. 최근에는 국내와 중화권 위주로 매출이 좀 집중이 됐었습니다. 뷰티 관련주,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긴 하죠. 이 기업도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내수 기반의 업종입니다. 크게 경기를 타지 않아요. 경기가 좋다고 해서 화장을 더 막 화려하게 하거나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특히 여성분들이 뭐 쌩얼로 밖에 나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경기가 어땠던 간에 자연스럽게 소비는 꾸준한 그런 업종이 바로 이 화장품이자 뷰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조금 더 고가의 제품들은 이제 아무래도 경기에 어느 정도 민감한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국내와 중화권의 매출이 좀 집중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그런 유통 채널을 확보하다가 2023년 2분기부터 해서는 이 유럽향 수출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유럽 쪽에서도 열심히 팔아준다면은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더 좋은 개선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홈 뷰티기기 홈세라가 있는데 여러분들 울세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울세라를 여기서 좀 공개를 해보자면 한 번 해봤거든요. 정말 아픕니다. 근데 이 울세라가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여주진 않는데 꾸준히 하면서 이 탄력 관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집에서 꾸준하게만 해주면은 내가 20년 뒤, 30년 뒤에도 이 얼굴이라면은 당연히 홈세라를 열심히 하겠죠. 이 홈세라에 대해서도 20억 원에 대한 납품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벌써 완판이 돼서 2주 만에 2차 물량 수주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섹터, 제가 이 중국 관광계 관련해가지고 이 뷰티 섹터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홈세라라고 하면은 홈 뷰티 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병원에 납품되는 기기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중국의 MZ 세대들을 또 겨냥한 충분한 좋은 업종군이자 종목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종목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함께 살펴보시면은 자, 이제 2021년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뭐 크게 떨어지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게 정말 꾸준한 상승세. 게다가 여기까지는 뭐 아직 2024년, 2025년이기 때문에 향후 개선되는 그런 매출액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2021년도 뭐 반짝 오르긴 했었는데 2022년도에는 대부분 금리 인상 때문에 보통의 업종들이 다 좀 힘들었었던 그런 시간이긴 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크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서 좀 낮은 수준이죠. 어쩔 수 없어요.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충분히 같은 속도로 정비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영업이익은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기업이 주력으로 해서 판매하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예시가 있어요. 제가 갈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갈비집에 딱 갔어요. 갈비집에 갔는데 갈비 맛은 좀 별론데 냉면이 되게 맛있네 하면서 그 갈비집은 냉면이 되게 잘 팔려요. 그러면 이 집이 갈비 맛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라리 냉면 맛집이라고 하는 게 낫지. 냉면 시키면 갈비 주는 집, 뭐 이런 집으로. 그래서 주력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잘 팔려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갈비 맛집이구나. 내가 갈비 맛집에 투자를 좀 하고 싶었는데. 라는 우리가 투자에 포인트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개선세가 매출액과 꾸준하게 같이 올라가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은 뭐 단기 순이익까지도 같이 비례해서 오르면 좋은데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지러우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매출액과 이 영업이익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까지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2024년, 2025년도도 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까지도 지금 전망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꾸준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기업이면은 반드시 이런 기업은 미래 성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기업들을 성장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기업. 이 성장의 속도가 뒤처지지 않고 계속 가속도가 붙어서 올라가는 기업. 그래서 뷰티 이 섹터 중에서도 성장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요 주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죄송해요. 제가 좀 기계치여가지고. 자, 최대 주주의 비중이 지금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식 매수하실 때 혹시 이 종목의 최대 주주가 몇 프로를 갖고 있는지 체크하시나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데 이 종목을 사시기 전에 최대 주주가 몇 프로 갖고 있지 않는 기업은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최대 주주만큼 이 기업에 진심인 사람도 없거든요. 그리고 뭐 최대 주주 포함해서 주요 주주들, 뭐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 기업에 대해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부자가 매수하고 있는 기업은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이고요. 그만큼 최대 주주가 이만큼이나 들고 있다. 아직도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정말 대단한 거고 최대 주주가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꾸준하게 견조한 상승세가 오래 가는 거. 그거를 제일 바라겠죠. 근데 나는 상승세를 한 이만큼까지 원했는데 한 중간중간에 누가 막 대량 매도를 해. 뭐 패닉셀링이 나오면서 갑자기 옆집 사람이 매도했다라고 하면 나도 매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매도가 매도세를 불러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은 상승 추세 잘 가다가 뚝 떨어지고 이런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거든요. 이런 변동성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주주가 이만큼의 물량을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업 견조한 상승세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도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는 최대 주주가 정말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안심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기 전에 최대 주주가 몇 프로가 들고 있는지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거 꿀팁인데요. 유통 주식 수가 얼마나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를 1,500만 주 정도 그 이상이 되면은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대량 매도 갑자기 빠져나오면서 변동성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상장되어 있는 상장 주식 수가 너무 많은 종목들은 크게 올라가기 좀 힘듭니다. 뭐 다른 예로 정말 낮은 확률로 크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거의 작정하고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주식을 매수하시기 전에 유통 주식 수를 확인할 때는 요거 꿀팁입니다. 1,500만 주 이하인 게 아무래도 좀 견조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정말 많이 들고 있다는 점에는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차트로 넘어가 봐야죠. 정말 길었던 이 기본적 분석이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자, 지금 10,000원 단위를 이제 돌파를 하고 이제 돌파를 한 뒤 이제 지지 라인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 정도 눌리는 선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직접적으로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어느 지점에서 이 종목 뭔지 알겠어. 당장에 매수하시지 마시고 정말 좋은 가격에서 먼저 딱 들어가서 기다리시는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장기 차트 한 번 더 보면은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바닥을 꽤 오랫동안 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 준다 하면은 충분히 2015년도 고점까지도 회복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과 관련해서도 제가 채널 또 톡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술술 월요일은 서른지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술술 풀리는 주식 함께 들어봤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꼼꼼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 뷰티 기업이고요. 중국의 단체 관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술적 상승 추세 구간에 와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까 전에 또 안내를 드렸다시피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 서른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에 입장해서 어떤 것들 조금 챙겨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가 항상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랑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계속 발생하는 이 이슈를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네. 어떤 업종과 종목을 봐야 되는지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제가 영상으로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남겨놨으니까 그런 부분도 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챙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같이 좀 일정 변수들도 많고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 사이에 있다 보면은 참 대응하기가 혼자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는 이 시장에 대한 가이드와 또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영상으로 또 풀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방은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자그마한 링크 하나 뜰 텐데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른지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똑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도 네 글자라고 힌트를 또 주셨는데요. 자, 이 히든 종목, 한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제일 큰 포인트를 생각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점을 우리가 좀 가장 큰 포인트로 잡으면 좋을까요? 네, 여기에서 아마 남성분들이 조금 네. 더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에 여성분들도 관심이 많다. 이 기업이 또 탈모 관련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성장하면은 네. 더 좋은 제품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오. 여러분들 열심히 또 매수를 해보시면은 기업 성장에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요즘 탈모 관련해서도 관심 많으신 분들 참 많으신데 뷰티 기기 업종에 있다고 합니다. 이 뷰티 관련주 히든 종목, 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전략은 또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우리 서른지 대표님의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월요일장을 이렇게 좀 마무리해봤는데요, 대표님. 내일장은 우리가 좀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 어떻게 좀 시장에 대한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뭐 주 후반에 네. 워낙 빅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내일 아마 여러분들이 빨려 올라가는 그 매수세에 나도 모르게 매수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종목이 영원히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좋은 가격에서 들어가는 매수 종목이 아니라면은 잠시 쉬시고 저랑 같이 어떤 업종 그리고 종목 제대로 선택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내일장은 조금 쉬어가더라도 이번 주 자체는 좀 좋은 수익을 내지 않으실까 싶네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 당장 이 CPI 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지수 흐름이 조금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이 시장에 좀 경계감을 보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좀 시장에 대한 대응을 풀어나갈지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전략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란톡방 안에서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가이드도 더욱더 친절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방송 중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 서른지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도 있습니다. 노란톡 채널에다가 검색하시면 되겠는데요. 주식술술 서른지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저희 월요일장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술술, 술술 풀리는 주식으로 서른지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